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징 같은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가장 흔한 게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는 결국 화석에서 나온 원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생명체의 유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주로 누가 주성분이냐면 탄소가 주성분이죠.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킨다는 건 필연적으로 CO2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시다. 석탄하고요. 석유, 천연가스 생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원유가 이제 생성되는 과정이겠죠. 석탄은 주로 이제 식물의 유해가 땅 속에 퇴적되어 만들어집니다. 우리 지질시대 할 때 고사리가 묻히면 화석연료가 된다고 했죠. 석탄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산속 이런데 탄광은 육지 쪽이 많은데, 석유나 우리 요새 많이 쓰는 게 도시가스가 바로 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CH4라고 하는 거, 이게 천연가스인데, 이런 것들은 미생물이 바다나 호수에 퇴적돼서 생기기 때문에 주로 원유를 채취한다거나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화석연료가 되고, 화석연료가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생물의 유해가 열과 압력을 받아 생긴다고 하시면 되고, 근본은 태양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광합성을 해야 화석연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거 있습니까? 바로 CO2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건 CO2 자체를 사실은 대기오염 물질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CO2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합니다.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무한정 쓸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고갈이 되죠. 그런 고갈 염려가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발전이 핵발전입니다. 핵발전. 핵발전은 아까 우리가 그 태양에너지 배웠는데, 태양에너지는 핵융합 시의 질량 결손이라면, 핵발전은 여기 우리가 배우는 핵발전 여기 있죠? 핵분열. 하지만 핵분열도 핵발전이기 때문에 핵분열도 뭐가 생긴다? 똑같이 질량 결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질량 감소한 양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핵발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라늄이 원자 번호가 92번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원자 핵입니다. 원자 번호가 92번이라는 건 핵 속에, 그 좁은 핵 속에 아무리 강한 핵력이 있다고 하지만 양성자가 92개나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중성자가 그 양성자들의 그 반발을 좀 줄여주려고 중성자도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요, 핵은 불안정합니다. 왜? 그 좁은 공간에 양성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라늄을 톡 건드리면 핵 분열이 팡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뭘로 건드리느냐? 바로 적절하게 속도를 컨트롤한 중성자로 우라늄을 충돌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너무 빠르게 충돌해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충돌해도 안 되고 적절한 속력으로 충돌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라늄이 핵분열하니까 좀 더 크기가 작은 다량의 원자 핵과 또 다른 뭐를 만들게 되죠? 중성자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하나 정도의 중성자로 톡 시작을 했지만 뭐 한다? 연쇄적으로 핵분열에서 생긴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들을 충돌시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충돌수와 에너지와 핵 분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라늄을 중성자로 충돌시켜서 발생한 핵 분열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바로 핵 발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핵 분열 시에도 다량의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이 똑같습니다. 물을 끓이는 겁니다. 화석연료는요,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온 열로 물을 끓였다면 핵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온 열로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핵분열 시에 다량의 중성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사실 발전이라는 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중성자가 생기면 이 과정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제어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어봉. 제어봉은 뭐 하는 거냐면 쉽게 생각해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중성자를 흡수하느냐? 다운시키는 겁니다. 너무 폭발적으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니까 중성자를 좀 흡수함으로써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어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탄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편 측면에서는 이 중성자들이 또 적절하게 우라늄과 충돌이 잘 일어나줘야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어봉은 너무 과할까봐 줄여준다면 충돌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이 중성자들이 너무 빠르게 획 지나가면 안 되겠죠. 적절한 속도로 이동을 해줘야 우라늄과 충분하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중성자가 너무 빠르게 확 지나갈까봐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속제는 역할이 뭐냐면 중성자의 속도를 제어한다. 왜 속도를 제어한다고요? 감속제를 통해서 제어함으로써 뭘 늘리려고 한다? 바로 적절한 충돌 횟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뭐 한다? 감속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면 증기가 발생하죠? 증기가 터빈을 돌렸죠? 그럼 이 뜨거워진 증기를 다시 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냉각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증기를 식혀서 다시 바닷물로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핵발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핵발전은 화력발전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일단 가성비가 좋습니다. 연료비 저렴하고 가성비,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 굉장히 효율이 높아서 대용량의 에너지를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CO2 발생이죠. 핵발전은 뭐 한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잠시 호기심을 가지기 좋은 게 뭔가 핵발전은 무한정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라늄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발전을 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화석연료처럼 뭐하다? 고갈염료가 존재한다.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발전 과정에서 아까 증기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필요하죠. 그럼 냉각수가 뜨거워져서 배출되기 때문에 해수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죠. 혹시라도 기계 결함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 다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폐기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핵발전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이나 아니면 화석연료하고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둘 다 고갈 염료가 없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 물론 뭐 태양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가 되면 고갈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럴 일이 없죠. 풍력, 바람이야 뭐 계속 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고갈 염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태양광 발전은 뭐냐? 이 태양열 발전 나중에 하겠지만 태양열 발전은 태양이 가지는 열을 이용한다면 태양광 발전은 옆에 하나 메모할까요? 발전기가 필요 없이요. 발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 필요 없이 직접 전류, 그러니까 전자를 이동하게 해줍니다. 원인이 이렇습니다. N형 반도체, 우리 반도체 배웠을 텐데 P형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고 N형 반도체에 전자가 좀 여유있게 있죠. P형 반도체는 플러스인 양봉이 여유있게 있는 건데 뭐 그런 용어들 몰라도 좋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자 이동 안 합니다. 뭔가 에너지를 줘야 전자가 이동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태양광이 뭘 만들어주냐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항상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은 반대죠.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물리에서는 이걸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어쨌건 전자가 이동시켜서 뭐 한다? 전류를 직접적으로 흐르게 해주니까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장점은
태양 에너지는 쉽게 얻을 수 있죠. 유지랑 보수는 비교적 간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또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얘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발전량을 예측이 조금 힘듭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계절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태양 전지에서 나오는 빛이 인간이나 축사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정도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풍력 발전은 간단하죠. 바람 불면 프로펠러 돌아가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죠. 뭐를 통해서? 바로 운동 에너지. 간단하죠. 뭐냐? 프로펠러를 설치하면 되니까.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전력 생산 단가가 뭐 원료비가 없잖아요. 다 저렴하겠죠. 그리고 뭐 남는 바람 많은 곳에 설치하면 좋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람이 또 한쪽 방향으로만 부는 게 아니죠. 그런 게 문제가 되고 또 발전량도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게 또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새들하고 충돌 같은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프로펠러를 설치하게 되면은 산림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물론 뭐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특징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8세기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뭐 가장 많이 쓴다. 지구온난화다. 그럼 뭡니까? 화석연료겠죠. 그죠? CO2 많이 생기니까. 2번. 그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오랜 시간 걸쳐 생성된 에너지 자원이다. 화석연료 자체가 생물의 유해가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한두 시간, 1년, 2년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걸쳐 생기는 거 맞고요. 자연에서 생성되므로까지 맞았거든요. 근데 재생 가능하다는 건 고갈 염료가 없다는 건데 재생 가능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겠죠.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구온난화 일으키는 거 맞고 매장량 한정되어 있으니까 고갈될 거고 그리고 이 석탄, 석유가 뭐 아무 데나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석유가 나오지 않잖아요. 매장 지역이 편중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름값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긴 한다. 이걸로 전쟁도 하잖아요. 됐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석탄은 주로 식물의 유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석유는 미생물 같은 것들이 주로 바다에 매장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은 육지고 이건 바다니까 함께 매장되어 있진 않죠. 두꺼운 퇴적층에 의해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다. 맞죠? 열과 압력을 받아서 화석연료가 되죠. 석탄은 식물이 매몰되어 대표적인 게 고사리죠. 고체로 변환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니은 되겠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핵발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고 핵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킨다. 핵에너지가 열을 만들고 열로 물을 끓이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에너지로. 핵발전에 열린 우라늄은 재생이 가능한 거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충분히 고갈 염료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발전의 핵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라늄이 연쇄적으로 하나의 우라늄이 깨지면 그때 또 다량의 중성자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중성자들이 우라늄과 충돌한다.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이 분열할 때 질량 결손,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답은 3번.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우라늄 235라고 하는 건 우라늄의 질량수가 235라는 뜻이고요. 그 우라늄을 누가 충돌시키죠? 중성자가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충돌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핵분열하니까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 생기고요. 조금 더 이제 작은 원자핵들이 생기겠죠. 분열됐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과정에서 또 다량의 중성자가 나와서 충돌하니까 반응이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기억은 중성자에다 맞고요. 니은 기억, 중성자는 빠르게 운동한다 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제어된 속도로 충돌을 해야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감속제가 한다고 했고 핵분열 반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든 핵에너지는 질량 결손. 따라서 답은 기억, 티귿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나 핵발전소 문제죠.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에게 충돌하면 분열이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우라늄 원자핵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에게 두 개로 분열되는 거 맞고요. 우라늄 원자핵의 속력이 빠른 중성자, 속력이 빠르면 안 되죠. 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속도가 컨트롤된 저속 중성자를 충돌시켜야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우라늄과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때 중성자하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그때 방출된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핵을 충돌하니까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속력을 너무 빠르면 획획 지나가 버리니까 충돌이 안 되죠. 적절히 충돌을 잘 하게 하려고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거죠. 연쇄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그렇죠. 모든 핵 반응은 질량 결손 맞죠.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7번입니다. 핵발전 내부 구조인데 눈에 띄는 게 제어봉과 감속재. 제어봉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중성자를 흡수해서 결국 뭘 조절하는 거다?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한다. 뭐 하죠? 너무 반응이 과열될까봐 좀 컴다운 시키는 거라고 했죠. 감속재는 속도를 감한다. 결국 중성자의 속도를 뭐 한다? 느리게 한다. 왜 느리게 한다고요? 너무 빠르면 충돌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적절한 속도로 충돌이 잘 일어나게 하려고. 기억.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흡수하여 연쇄 반응 속도를 컨트롤하는 장치가 감속재이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제어봉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원자로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뭡니까? 우라늄이죠. 고갈의 염려가 없다. 있죠. 재생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원자로에서 열이 발생하면 뭐 한다고 했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터빈을 통해서 발전기를 돌린다. 맞는 말이죠. 답은 D것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태양전지 문제인데요. 태양전지는 태양이 가지는 빛과 열 중에서 무슨 에너지죠? 태양이 가진 빛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발전기 필요 없이 바로 전자 이동이 생기니까 전기 에너지. 그게 전구의 빛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시면 됩니다. 9번 역시나 태양전지 문제입니다. 태양전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한다. 전자 좀 있는 거 네거티브 하죠. N형 반도체고 이게 P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전자는요. 태양광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 그러니까 태양광에 의해 자유전자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전자가 뭘 하게 됩니까? 이동을 시작했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도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온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기억. 가는 태양광을 흡수해서 뭐가 생긴 겁니까? 자유전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가만히 두면 안 만들어지거든요.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거든요. 니은 나는 자유전자 이동하는 거 맞고 기전력이 생긴다는 건요. 쉽게 생각합시다. 전압이 생긴다. 즉 전위차가 생긴다.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 다의 발전기를 연결해야 지금 이미 전선을 연결하고 기구를 연결하면 전자가 이동하죠. 전자가 이동을 바로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고 했죠? 태양전지는 발전기가 필요 없다고 했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역시나 태양전지죠. 태양광이 들어오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전자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사실상 이 위에 게 뭐냐면 네거티브 하니까 N형 반도체, 전자가 있는 거 이거는 P형 반도체가 되고 항상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전자이동 방향과 전류이동 방향 반대니까 전류는 그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태양광을 흡수하면 태양전지 내부에 이게 중요하죠. 자유전자가 생기는 원리다. 맞고요.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할 게 없죠. 뭐 생기는 게 없으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 유지와 보수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했고 하지만 초기에 설치는 조금 돈이 많이 든다. 설치 면적에 관계없이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집진판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을 받는 판이 있거든요.
그 판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틀렸죠. 11번입니다. 역시나 태양 전지 문제입니다. 기억. 태양 전시에서 반사되는 빛을 태양에 오는 비에너지를 이용하려면요. 태양빛을 흡수해야 되죠. 반사시키면 안 되죠. 뭐 넓은 면적에 설치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계절과 일조량에 따라 굉장히 제한적이죠. 태양 에너지가 다르니까. 태양 전지는 수명이 길고 뭐 최소한 한 20-30년을 쓴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는 쉽다. 물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답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이번엔 풍력 발전 문제입니다.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소음 발생하죠. 병행 돌아가니까. 그리고 설치가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좀 허벌판에 프로펠러 설치하면 되니까. 4번 틀렸죠.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그건 아니죠. 바람의 풍향, 방향, 풍속, 바람의 양 다 봐야 되죠. 틀렸고. 설치 지역에 제한을 받으면 설치 지역이 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또 바람이 많아야 됩니다.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죠. 그리고 설치 시 산림을 파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있는 데서 설치가 안 되거든요. 바람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13번이 바로 풍력 발전 그림이죠.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생산 단가는 높다. 틀렸네요. 생산 단가가 낮은 편입니다. 뭐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설치만 하면 끝입니다. 나오는 거 없으니까 오염물질 없고 전력 생산이 일정하다. 틀렸죠.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하지 않다. 답은 니은입니다. 14번입니다. 가는 태양전지고 나는 풍력이니까 뭐 둘 다 고갈염료는 없는 거네. 그죠? 기억. 가는 태양의 빛과 열 중에 빛 맞고요. 나의 에너지는 화력발전보다 고갈되기 쉽다. 틀렸죠. 화력은 고갈염료가 있지만 풍력과 태양전지는 고갈염료가 없죠. 가나 모두 발전 과정에서 발전기를 이용한다. 이 프로펠러의 동력으로 발전기를 돌리니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양전지는 전자가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두 발전기 필요하다는 건 틀렸죠.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한번 볼까요? 화력, 풍력, 수력인데 화력은 고갈염료가 있죠.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풍력과 수력은 고갈염료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입니다. 화력 발전은 CO2가 많이 생기죠. 화석연료를 태우면.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된다. 맞고. 수력 발전은 뭘 이용하는 겁니까? 이거 물이 가지는 뭘 이용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분해할 때 나온다? 이건 아니죠. 풍력과 수력 발전은 모두 자원에 고갈염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둘 다 고갈염료가 없는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특성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